파운드리 사업의 로드맵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로 올해 미국, 중국, 한국에 이어 일본 도쿄 시나가와 인터시티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삼성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일본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의 행사는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일본 파운드리 포럼에는 소니, 도시바, 토판 인쇄, 다이니폰 프린팅, ARM까지 유수의 현지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총 참석 인원은 320여 명으로 작년보다 15%가량 늘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일본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관계자는 파운드리 업체로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반도체 회로 설계를 의뢰한 고객사가 직접 삼성을 콕 집어 여기서 생산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력은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의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려 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삼성의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은승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한일 관계 악화에도 일본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흔들림 없이 강화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은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성공리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교적 민감도가 낮은 일부 공정에 일본산 이외의 제품 테스트를 마치고 이를 양산에 투입해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도체 공정 절차를 고려하면 대략 10월 말 전후로 대체 불화수소가 투입된 메모리 반도체 수율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빠르게 소재 대체 작업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 경영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장 비용이 들어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불확실성이 높은 일본산을 그대로 계속 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삼성은 일본산 소재와 부품에서 벗어난 동시에 일본 시장에서 더 많은 물건을 팔겠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보복 방법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전 세계 시장 1위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5위로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이 더 낫다는 자부심에 삼성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 브랜드를 지우고 갤럭시라고만 표기한 스마트폰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굴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5세대 이동통신인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나 일본은 현재 5G 서비스의 핵심인 5G폰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내에서도 5G폰을 생산한다는 기업은 아예 없습니다. 삼성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5G폰 갤럭시 S10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은 일본의 갤럭시 체험관 중 최대 규모인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하며 일본 공략에 나섰습니다. 7월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갤럭시 S10 도쿄올림픽 한정 모델도 추가 출시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최근 출시한 갤럭시 S10의 인기로 인해 타국의 제품을 사지 않는 일본 시장에서 지난 2분기 소니를 꺾고 2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스마트폰의 절대 강자 애플이 50%를 넘으며 압도적이었지만 2위 이하 순위에서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소니와 샤프를 밀어내고 9.8%의 점유율로 지난 6년간 일본 시장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로고만 박혀있어도 한국 제품이라고 깔보며 사지 않았던 일본인들이 이제 앞서가는 기술력 앞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